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3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지하 공간을 활용한 예술 공간이 탄생했는데요. 이걸 홍제유연이라고 해요. 관련된 소식과 1호 도시생 사업이라고 불리는 창신동이 공동개발로 전환되었다는 소식, 그다음 현대 자동차 그룹이 도시생 관련돼서 다양한 지역과 콜라보레이션하는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서울특별시 소식인데요. 50년간 방치된 유진상가 지하에 홍제유연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서울시는요, 또 하나의 예술 공간이 탄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일 서울시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유진상가 지하에 홍제천이 흐르는 예술 공간 홍제유연을 시민들에게 처음 개방했다라고 합니다. 홍제유연은요,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의 일환이라고 하고요.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서울의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된다라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삶이 담긴 동네의 고유한 이야기를 찾고 예술가와 함께 동네마다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항상 시민과 함께 예술을 즐길 수 있게 만들고자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아마 이런 기사들 좀 보셨을 거예요. 이미지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이런 공간을 예술의 공간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런 것 같아요. 탐험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주 예술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유진상가는요, 1970년대 대전차 방호 기지이자 최초 주상 복합상가래요. 의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데네요.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화합과 이음의 메시지를 담은 홍제유연과 남북 대립 속 북한의 남침을 대비해 지은 유진상가의 역사성, 50년 반의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 취지와 잘 맞아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간으로 채택되어서 지금 같은 공간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요, 지난해 월드컵 경기장, 독산동 남문시장 등 8개 장소들이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유진상가가 지닌 사회 역사적 맥락의 특수성이 매우 커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이곳을 공간 조성했다고 하네요.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이 홍제유연에 한번 방문해서 여러분들께 실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은 각각 홍제천과 유진상가라는 공간을 작가만의 독창성으로 재해석했다라고 하네요. 홍제유연의 입구에는요, 홍제 많이 차는 시민 1000명의 메시지와 작품을 보고 있는 나와 공간을 비추는 거울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네요. 만이라는 뜻은요, 불행과 재난을 없애주고 물을 맑게 변해주는 보주의 뜻을 말한다고 하네요. 이게 저도 보주라는 단어가 잘 모르겠는데 한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이다라고 하네요. 작품을 만든 팀 코워크는요, 사람들의 메시지 속에 삶의 행복을 교감하며 하루의 마음을 정리하는 정서적 안정을 경험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번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한적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뭔가 삶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 자연을 보고 많이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도심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도심 속 지하 공간에 새로운 공간에서 어떤 한적함을 느끼면서 혼자 한번 생각에 빠져볼 수 있는 아주 핫한 공간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빨리 가보고 싶네요. 아직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공간 재생을 통해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시설 아니면 기피시설이었던 공간이 사람들이 찾는 시설이 되면서 동네가 바뀌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공간 재생이고, 그 공간 재생을 통해 동네 재생이 되고 결국엔 그런 포인트들이 도시 재생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기사 링크를 함께 걸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들만 쭉 보여드릴게요. 일단은요, 찾아가시는 길은
지하철역 3호선 홍제역에서 바로 이제 이어져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홍제역을 통해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요. 오후 10시까지 개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녁 시간대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근데 꼭 지켜주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혹시나 이 공간에서도 모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시품을 관람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소식은요.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1호 도시생 사업 서울 창신동 결국 공동 재개발로 간다. 사실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사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렇습니다. 전국 1호 도시생 사업지구인 서울 창신동이 8.4 공급대책 일환인 공공재개발 참여를 추진한다. 현재도 도시생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주거 환경 개선이 미비해 공공개발로 선회하려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서다. 하지만 도시생 사업 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혼란도 예상된다. 2일 국토부 서울시 SH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SH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20곳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주민 설명회가 진행될 방침이라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생 사업을 추진한 창신동도 공공재개발 참여를 준비 중인 걸로 확인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현재 창신동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동의서 진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창신동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절인 2013년에 지정이 해제됐었죠. 2015년도 2월부터 전국 1호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는 2014년부터 창신 1, 2, 3동, 숭인 1동 일대 83만 제곱미터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요, 철거나 이주를 통한 재개발이 아닌 기존의 모습을 보존한 채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개념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나 5년간의 도시재생 사업 완료를 앞둔 창신도 주민들은 8.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익명을 요구한 창신도 한 주민은 도시재생은 기본 인프라인 도로와 상수도 등이 잘 정비된 곳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창신동은 구급차와 도로가 빠져나가는데도 10분이 넘게 걸리는 곳이라며 화재가 발생하도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은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라고 하네요. 인근 중개업소 대표도 뉴타운 추진 당시엔 쪼개기를 위한 신축 빌라들이 들어섰지만 지금은 차가 다닐 길이 워낙 좁아 신축 빌라도 못 지을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정했네요. 서울시는 최근 창신동 등 도시생 지역에 집수리 전문가를 파견키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라고 하네요. 사실 추후에 제가 다룰 거긴 한데요. 집수리와 집케어, 그러니까 하우스 리페어와 하우스 케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트렌드가 바뀔 건지는 제가 카드 뉴스로 꼭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공공재개발 계약이 처음으로 공개된 5.6 대책에서 전제 조건으로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생 사업에 진행 중인 창신동은 이런 전제 조건에 부합되는지가 불투명하다라고 하네요. 김신견 창신동 운영위 공동대표는 국토부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편입했다라고 들었다며 공공재개발을 통한 창신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완성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서울시 관계자는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기간을 걸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도시재생 사업을 지난 5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공을 바꾸겠다? 쉽게 설명하면 좀 이런 거겠죠. 원래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하려고 했더니 그 전공을 어떻게 보면 그걸 참여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신동 같은 경우는 다시 도로 개선부터 모든 상수도 시설 같은 것들이 재개발 형식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사실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현장에서는 많은,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한번 토론회 전문가분들 모셔서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현대그룹 소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그룹 저널에서 나온 건데요. 아름다운 동해 현대자동차 그룹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프로젝트가 저기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여기일 거예요. 아마 송정역 시장, 1913 송정역 시장, 현대카드. 이제 여기는 현대그룹에서 모든 거 했던 거. 저도 이런 걸 다 했었는지 놀라울 정도로 현대자동차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다양한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은요,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흥시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2014년부터 꾸준히 지역 브랜딩 사업을 지원해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브랜드 감성을 자연스럽게 일상에 담아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방금 앞에 나왔던 창신동 봉제 공장 이야기를 담은 H빌리지도 그거죠. 여기는 공공공간, 여기 보시면 공공공간이죠. 공공공간에서 사실은 이렇게 되게 지역에 어떤 간판도 없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되게 진행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창신동 봉제 공장 활성화를 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H빌리지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는 보니까 평화시장과 인접한 곳에서 1970년대에 3,000여 개의 소규모 봉제 공장이 밀집되어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소규모 봉제 공장의 이름과 전문 기능에 표시한, 이렇게 뭐가 가능한지, 거기에서 라벨 작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간판에 여기 보시면 조금 이렇게 뭐가 가능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짜투리 천들이나 짜투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브랜드 런칭도 하고요. 제로 웨스트 셔츠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이런 짜투리에 천이 남지 않는 이런 티셔츠를 만들어서 DDP의 오픈마켓에서 판매도 하고 했었죠. 한번 돌아보고 싶네요. 여기가 지금 현재 공공공간 워낙 유명한 그룹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지금 현재는 창신동에서 함께 아직도 이런 프로젝트 진행하는지,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면서도 다시 한번 제가 다 가볼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기업에서 먼저 지원할 때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활성화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되는 데는 꼭 약속드리고 방문해서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청춘발산이죠. 여기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갔는데 제 바로 뒷에 어떤 사례 강연자가 여기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야기 좀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H빌리지에 이어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2015년부터 사회적 기업 공공미술 프리즘과 함께 전라도 강주 발사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 청춘발상 마을 조성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방직 공장 인근에 생기면서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여공들로 한때 활력이 넘쳤던 마을이라고 하네요. 1990년부터 방직 공장의 쇠퇴와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마을이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이 마을 청춘 발사 마을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협력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다양한 디자인 작업과 청년들의 입주, 주민 생활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을 변화시켰다고 하네요. 제가 듣기는 이제 원래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참여했던 팀원이셨던 분이 지금은 독립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마을을 지키면서 아직도 계속 이끌어 나오고 있으시다고 하네요. 한번 이제 저도 이제 바로 제가 강의 끝나고 제 다음 강의셨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싶고 한번 인터뷰를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봉평장 프로젝트도 있었네요. 여기는 보니까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강원도 봉평장을
이라고 하네요. 현대카드와 강원도가 손을 잡고 2014년부터 1년에 걸쳐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펼친 곳이라고 하네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아마 이런 프로젝트, 이렇게 로고 만들어준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현대카드에서 많이 광고했던 1913 송정역 시장. 이 프로젝트의 이제 컬처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뭐 부등선 브루어리, 그래서 사실 플레이어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는 제가 저도 이 일부는 알고 있는데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현대그룹차 그룹이 나가고 나서는 조금은 힘든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지도 여러분들께 꼭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참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슈화가 되었던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다 플러스 어떻게 이런 걸 지속성 있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이 지금 사례들을 좀 분석해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시작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반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작을 통해서 이 시작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예전에 이렇게 펌프 있어요. 좀 젊은 청년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마중물이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딱 넣어서 펌프에다가 물을 넣어야지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시는데, 이 지하수를 뽑아내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현장에 있는 창업가들, 참여하고 있는 청년분들, 주민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낚시를 가르쳐 주는데, 낚시를 꾸준히 하고 실력을 키워서 부흥시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낚시를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지금 소개된 프로젝트에 있는 공간들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들께 이 소식과 더불어서 연계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서울시 소식이 한번 다시 접어드릴게요. 홍제역에서 바로 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호 도시생 사업이 이제 공동 재개발로 간다라는 소식과,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다양한 지역과 협업을 맺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제가 최근에 듣는 걸로는 강릉과 현대 자동차 그룹이 또 재밌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기업들이 지역 상권들과 함께 협업하는 것들은 저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요. 또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SK ENC인가요? ENS인가요? 거기와 함께 로컬라이즈 군산이라는 프로젝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기업도 되게 중요한데, 지역에 있는 그룹들, 어느 정도 중소 규모에 되는 그룹들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지역 상권과 협업해서 지속성을 갖고 가는 지역형 도시재생 사업, 지역 기업 문화형 도시재생 사업들이 나오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핫 이슈들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